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몇 분.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한 예상이 됐던 인원수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인원수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녹취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죠. 이제 그 하위 평가 이제 20% 본민이 예. 한 31명으로 예. 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커밍아웃을 했죠. 31명 중에 21명은 이제 친문이나 비명 의원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31명 중에 뭐 28명 얘기가 나오는데. 28명. 네네. 그렇죠? 제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7, 8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닌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예.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내가 30명을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그래요. 설마 이제 그러겠느냐 했는데 당이 지금 너무나 이 갈등과 대립이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혁신위원회입니다. 근데 혁신위원회 했던 것은 예. 이 하위 10%에 대해서 이제 30%로 감점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당에서 다른 예. 목소리를 내는 아니면 당에서 올바른 예.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의원들을 겨냥한 어떤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공천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사실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이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던 딱 그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정해진 원칙이 예전에 정해졌고 그대로 이제 공천해서 나온 결과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비명 측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돌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전략 공천이 아니 시스템 공천이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네, 이번에 예. 역대 그 민주당 그 공천 과정보다 더 가장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시스템 공천의 4년 전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다른 점이 있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 홍영표 의원도 거기에 지금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불법 여론조사 기관이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 돌린 게 지금 드러나 있고 어떤 내용을 돌렸냐면 홍영표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고 인재 영입이라고 한 사람을 여기서 활동도 안 한 사람을 갑자기 그 안에 집어넣고서는 그 직함도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인재 영입한 누구의 누구. 그 사람만 인재 영입했다고 물어보고 그 여론조사를 돌린 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요.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과정의 어떤 불공정성.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어떤 지역구에 주로 돌렸느냐?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33명 옛날에 얘기됐던 그 사람들 지역구에 다 이런 식의 불법 여론조사가 돌렸다. 이건 어쨌든 지금 이미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할게요. 586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586 아닙니까? 전청래 의원은 단수공천 주고 왜 임종석 의원은 안 되는 거며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지금 비명 중에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 홍영표, 이인영, 박용진, 전해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는 민주주의 4.0이라든지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친명계의 리더들이에요. 각각. 그 리더와 아닌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중진이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박용진 같은 사람은 사실 자신과 함께 경선 후보였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정당에서 처음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요. 자신의 당권에 도전했던 정대철, 김상현 이런 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해야 된다, 동지다 하면서 절대 뭐 컷오프나 이렇게 시키지 않고 도리어
이 북돋아줬어요. 네. 당내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늘 도전할 수 있게. 예. YS는 어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6대 4의 비율을 언제나 지켜라. 주류는 6, 비주류는 4.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내 쓴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 당내 쓴소리를 주도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소모임들의 리더들은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예. 이걸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도전할 잠재적 경쟁자들을 내치는 거구나. 예.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지금 원로들도 네. 지금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